중고등학교 막 이런 데서. 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그냥 너무 눈이 아픈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네.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히다. 좁히는 게 아니라 넓혀야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양성 있게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직적인 부부관계. 요즘에 수직적인 부부관계 어디서 수평적인 관계. 네? 네. 그러면 누가 살겠어 같이? 여기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수직적인 것은 이제 1대, 2대, 3대를 얘기한다면 대가족제도, 학대가족제도 수직적인 거 아니, 부부는 수평관계가 돼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하죠. 양성평등.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그거는 뭐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만성질환을 민간요법. 이거는 약물을 먹어야지. 민간요법이라는 것보다. 네. 선생님 조금 문을 좀 열어놓을까요? 답답한 것 같아요. 자, 껐는데도 이렇게 추우니까. 이상 날씨가 또 좀 추워. 2번.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자신감이 저하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진다. 조심성이죠. 조심성. 답은 1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 그래서 유엔이 정한 1991년 유엔이 정한 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소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갖고 내가 내 거를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은 집에 살기를 원하지 시설이나 양로시설 이런 데 가기 싫다예요. 예. 그래서 답은 독립의 원칙입니다. 네. 그 다음에 1번. 평등의 원칙은 없어요. 노인복 통합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 참여할 수 있고 싶어한다. 참여도 젊은 아이들이랑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보호받기를 원한다. 또 아니면 자아실현하기를 원한다. 존엄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유엔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1번이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요양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본인이나 가족에게. 또 지역사회에서 뭐 구청의 구청장, 또 여기 어디가 있을까? 양평 군수, 뭐 아니면 여기 의정부 시청 이런 이제 시장이 이제 그 동의를 필요로 하고 아니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사무소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해관계인도 있어요. 옆집에 뭐 아주머니가 뭐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직원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방문조사를 하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렇죠?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죠. 예, 그게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이건 아니죠.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랑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 단기보호, 재가급여, 특례요양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주야간보호, 재가급여,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노인, 요양, 시설. 시설은 10인 이상. 이거는 이제 가정과 같은 작은 시설, 9인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호 표준 서비스 유형. 관공서에 동행한다.
선생님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네.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다. 대행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다. 답은 3번이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오르는 것. 예, 그래서 업무효율 권위적인 태도하면 안 되시겠고요.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상자의 남아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젓가락질 못하니까 포크를 주니까 포크가 남아있는 기능이다. 그렇게 또 만약에 이거 못해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이게 3번이죠. 대상자의 생활 양식을 대상자의 기준에 맞춰야 돼. 그죠? 요양보호사 기준에 맞춰. 아유 오늘 밥도 꾸리꾸리하니 막걸리에다가 뭐야? 부침개나 해먹자 이러면 안 되더라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 대상자의 사적 정보 이거는 비밀 유지죠. 비밀 유지. 공유 요양보호사 공유한다. 노인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이거는 뭐죠? 경제적 학대.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정서적 학대.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 이거 이제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생존하고 관계가 있죠.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제적 학대죠.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면 일을 했는데 안 준다. 이거는 경제적 학대다.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이거 뭘까요? 네, 신체적 학대죠. 생존이니까. 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뭘까 이게? 네? 경찰. 사법경찰. 그렇죠.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하는 거 뭐죠? 노인 학대 아니 저기 노인 학대 아니야 피해 노인 학대 쉼터죠. 예, 틀렸고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견 후견자를 지정한다. 이거는 뭐야? 법률기관이죠. 법률기관. 노인 학대 판정 의학적 진단은 의료기관이죠. 거기서 뭐 때린 게 몇 주 진단 뭐 이런 거 진단서 떼어주잖아요. 그래서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이거는 뭘까요? 노인 복지? 네? 선생님 책 봐, 책. 정하지 않으시죠? 노인복지시설. 그렇죠?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답이 뭘까요? 5번 몇 페이지 있죠? 이것도 좀 문제는 좀 야시 꾸리꾸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번은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시설. 그래서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거 수사를 전담하는 건 사법경찰인데 여기서 잘못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긍정하고. 근데 진해가 됐어. 근데 이게 문제죠. 정확히 내야지. 그래서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게 사법경찰이에요. 그게 사법경찰은 경찰복을 안 입었는데 경찰복을 안 입고 그냥 사법경찰. 여기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번 선생님 읽어봐요. 113. 노인 학대. 선생님 그거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해요.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을 해요. 이 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이것도 수사라고 여기서 답이 정 없다면 1번을 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5번은 아니에요. 5번은 네,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 데는 어디라고요? 네, 복지시설. 복지시설. 네. 그래서 답이 정 없다, 맞았다를 1번을 하는데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시험에. 네. 그 다음에 10번.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이건 10번은 더 나왔어요. 임금 구성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게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근로기준법.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성희롱. 그러면 선생님이 대처는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그러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다른 답은 없고 4번을 해야 돼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시설장은 서비스 중단 조치가 됩니다. 서비스 중단 조치.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보수교육은 하시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 질 높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동료 요양보호사 경쟁하는 자세가 아니죠. 서로 돕는 배려하는 자세.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우선시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 존칭을 생략하면 안 되죠. 네? 그래 쩡저래 쩡 이런다고 친해지면 그러면 안 된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의 물질적 백 같은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 이건 아니다.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약간 이상한 돌아가시는 어르신한테 힘든 상황을 허세하면 되겠어요?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아니죠. 매마다 써야 돼. 선생님들이 실습 작업 다 써야 돼요.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5번이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 대처 방법.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 이거는 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에 의거하여 불법 행위다. 이해하셨죠? 네. 이걸 옛날에 많이 했다고. 이제는 지금 못해. 큰일 나. 이제 그러니까 자기 15%를 내는 건 안 내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사람을 많이 물켜가.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 월급이 적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재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15번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볼 때 대처 방법은 선생님은 뭐예요? 변화된 증상을 관찰해서 기록한다. 또 아니면 약물을 바꿨다. 이것도 약물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런 것도 써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여서 4번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오는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려면 내 마음대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합니까? 원래는 그 옛날부터 그 매춘행위를 하는 분들은 석 달인가에 그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성병을 옮길까봐. 근데 음성적으로도 되게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거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영등포에 그 경찰이 한번 부르더라고 나를.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제가 이제 원래 마약 있잖아요. 영등포 구치소에 좀 프로그램 많이 나. 구치소인가 거기가. 그때 박지만이가 거기서 있었다고 그랬어. 옛날에 마약 먹으려.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영등포도 지금도 물레동은 없어졌어. 물레동에 지나가다 보면 호객행위라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지나간 남자 막 끌어다가 다니면서 막 술 먹고 가라. 우리 때. 미아리도. 예. 그랬는데 아주 얼굴이 빨개지는 애들도 있지 남자애들이. 순수한 애는 또 그 모르고 지나가다가 막 어떤 애가 그래 미팅하고 둘이 가다가 잡혀서 들어가고 죽을 뻔했대. 이제 한국에 캐널을 하니까 그 여자애가 무서우니까 도망갔대. 그냥 남자애가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대학 동기가 아니라 같이 클럽의 동기가 야 큰일 났다 이래. 그래서 왜? 나 큰일 났어. 나 당했어. 수천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그렇게 호객행위 하나 하는데 아니고 술 많이 먹었고 거기 가서 내 정조를 망치냐? 그래서 그럼 뼈치고 울더라고 남자애도. 그렇지 술 먹었으니까 끌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내 간호사 출신이니까 마약 그런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방대기가 있잖아. 막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야. 여자들을 잡고 보니까. 그래서 혹시 마약을 했다 이러고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야. 이런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혹시나 이게 성병에 걸릴까봐 그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간호조무사 그런 사람들이 약을 사다가 그 비공식적으로 군대인이 놔주는 거야. 근데 약 먹는 거보다 이 주사가 빠르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10명을 잡았는데 방댕이가 빵빵 뚫린 게가 많더라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그거를 먹었나 아니 주사를 맞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겁나니까 원래는 보건소 가서 이거를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 그 이상이 있으면 걔네 호객행위를 못해. 선생님 아시다시피 미아리에 588도 있지만 미아리에 무슨 거리? 이렇게 미아리 사거리 안 가봤어요? 응? 순수하구나. 나는 가봤는데. 불 켜고 막 오시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봐. 네,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거 봐. 네, 그렇지. 저거 글쎄 어디 밤에 야화가 되는 거지 걔네들이.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생제를 많이 맞은 거야. 그 간호사 조무사를 불러다가 이 방댕이 주사를 맞으니까 너무 많이 맞으니까 이게 뻥뻥 뚫려 있었다.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 정말 얘는 마약 먹었다 이랬어. 그래서 이제 약물 조사하니까 마약은 안 나오고 항생제를 많이 맞았대. 네, 왜냐하면 이제 혹시 균이 자기 몸에 그러니까 옛날에 무식한 거지. 항생제를 맞는다고 매독이 없어지나요? 그 약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임신한 경우 여기서 답은 3번이죠. 임신한 경우에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고 풍진을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를 난다고 그랬잖아요.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뭘 어떻게 예방접종을 맞습니까? 어린이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옮겨가 될 수 있죠. 분비물이 묻은 손을 휴지로 아니라 물로 씻어내려야지. 그 답은 3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오르는 것. 재발이 많다죠. 네? 네. 약 성분이 체로 이건 아니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약이 빨리 빠져나가지를 못해. 독이 되는 거죠.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하다. 한 가지 질병으로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5번이죠. 5번. 위험으로 명치 이건 한 10번은 더 나왔을 거예요.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주죠. 하루 정도 금식해서.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이거는 독감이니까 비말 감염이니까 마스크를 쓰셔야죠. 마스크. 야외 활동을 권장하면 거기서 넘겨받을 수 있고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건 아니죠. 인플루엔자는 선생님들 바이러스균이기 때문에 그 독감은 타미플루인가요? 그것도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또 발명해야 되고 자꾸 변종을 하게 되고 그게 힘들다는 거지. 그냥 감기는 스타필로코커스면은 연쇄상균, 그다음에 또 하나 무슨 스트랩토코커스 이런 균이 있는 항생제를 맞으면 나요.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이건 안 낫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이건 뭘까요? 천식이죠, 천식. 네.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정기적으로 흉부받는 이제 결핵이었을 때 흉부받는 정기적보다 이제 좀 받아야겠죠. 혹시나 결핵이 안 났나 이래갖고. 노화할 때는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심장 근육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질겨. 두께가 증가된다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 근데 이게 질겨지는 거지. 근데 탄력은 없대. 읽었으니까. 그래서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제가 그랬죠. 심장이 안 뛴다. 그러니까 박동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온몸에 보내는 피가 모자라는 거지. 그게 심박질량이죠. 최대 심박질량 증가. 말초로부터 선생님 말초 올라온다 해서 피가 심장으로 오는 피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하죠. 그래서 폐순환 가는 피도 없다는 거지. 감소하는 게. 폐순환 양이 감소하는 게. 잘 먹어야 피도 많이 돌아다니시겠죠. 22번.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햇볕을 쪼이는 거죠. 햇볕을 쪼이는 거. 금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체중 부하 운동은 뭘까요? 응? 이거는 골다공증 걸렸을 때, 이거는 걷기, 산보가 체중 부하 운동이에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거는 뭐예요? 고혈압 있는 환자. 칼슘을 섭취하는 골다공증. 그렇지만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비타민 D는 내 몸에서 생성될 때 햇볕을 쪼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절박성 요실금. 요실금에는 절박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어요. 복압은 배에 힘을 줬을 때. 살이 찌면 또 아니면 줄넘기 하거나 웃거나. 그렇죠? 변비가 있으면 요실금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왜 있죠? 변을 볼 때 힘을 줄 거 아니요. 그럼 요즘에 찔끔 나오잖아. 네. 변이 줄줄 술술살살 나오게 해야지.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면 요실금이 안 생기지. 근데 변비가 생기니까 대변을 이 마려운데 안 나오니까 힘을 꽉 주면 소변이 찔끔 나오잖아. 그게 요실금. 그리고 배가죽에 살이 있으면 요실금이 생기죠. 왜? 배가죽 바로 밑에는 방광이 있어. 그래서 살이 찌니까 방광을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찔끔 6kg 빼니까 요실금 팬티를 벗었을 거 할머니가. 아우 지겨워 죽겠대. 자기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대. 냄새 꼭 자기가 요실금 나올 때 냄새 나는 것 같이 느낀대 자기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흉볼 거 아니야. 아유, 어디서 찌린내가 나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어디서 방귀 냄새나 이러듯이.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 관계성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변비가 생기면 안 돼. 네, 대면을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절박성은 참을 수가 있어요. 늘어나니까. 골반 근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강화 운동을 해갖고 소변이 마려우면 참아야 되니까. 절박은 뭐야? 여기 소변이 마려 들어갔는데 그냥 눕는 거야.
신경계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소변은 그냥 생각하자마자 그냥 묻는 거지. 네. 그래서 골반 근육 해결식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게 그거죠. 웃음요법은 복압성이죠. 웃으면 소변을 찔끔 나오죠. 깔깔거려봐요.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은 뭐예요? 변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거는 복압성이죠. 복압성. 예? 네.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이뇨작용. 네? 자주 마시면 골다공증 많이 걸려요. 이것도. 선생님 커피는 우아하게 한 잔만 마셔야 돼요. 네? 대상, 그래서 2번이고요. 대상 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는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항생제를 먹는 세균이 아니라 이거는 바이러스입니다. 수두를 알았다는 흔적이 있는 장기간 스테로이드. 이거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는 몸이 망가져요. 잠깐은 잘 고칠 수 있지만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져 격리한다. 이건 격리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면역력이 깨질 때 오는 건데.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려움증이. 그래서 이제 띠 모양으로 맨 처음에는 약간 그 감기 기운 같이 알아요. 이것도. 그러다가 자결감을 동반 아주 타는 듯한 통증이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피부 밑에가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물집이 있는 바로 밑에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물집을 없애줘야 돼, 빨리. 예? 예, 그래서 부위에 온찜질하면 더 번지겠죠. 큰일 나죠.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손해, 몸의 균형, 그쵸? 네. 네? 불균형. 그 다음에 운동 실전중 손해가 뇌졸중이 되었을 때. 그 답은 3번이죠? 네.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안압이면은 녹내장이죠. 녹내장. 이거는 실명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고혈압이 터지면 뇌졸중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신경계잖아, 그것도. 이것도 안압도 압력을 받으면 신경계를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막 옆에 신경이 지나가.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내장. 27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 공복의 혈당이 높아지죠. 네? 인슐린이 베타 세포에서 그 랑겔 한스셈의 췌장의 랑겔 한스셈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을.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옛날에는 조정이 잘 된데 공복에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지. 그게 이제 당뇨 환자인데 인슐린의 민감성 감소예요.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뇨 환자가 되는 문제였어. 다음은 2번이고 노화가 되면 기초 대사율이 감소되죠. 왜 운동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초 대사율이 감소되고 갑상선 아까 그랬어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랬어요. 네? 네. 또 내하수체 호르몬 분비도 다 모든 거는 저하야. 예, 호르몬은 다 저하야. 예, 그래서 왜냐면 침도 안 나오지, 위액도 안 나오지, 호르몬도 다 안 나와.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답은 2번이죠. 여기서는 내분비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뇨입니다. 당뇨. 그래서 대학병원 가면 내분비 기과가 있잖아. 따로 호르몬에 대한 거.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파킨슨병이죠. 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아까 얘기했어. 우리 차재 선생님이 신부전 대상자지. 하루 1kg 미만으로 먹어라. 아니 1리터 미만으로 먹어라. 왜? 몸이 부으니까. 심장이 망가진 거지. 망가지니까 온몸에 신장으로 갖고 이제 빠져야 되는데 이제 부으니까 온몸에 물이 차는 거지. 그래서 신부전 대상자죠. 폐렴은 왜 필요할까? 폐렴은 가래가 껄쭉하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좀
좀 묽어져 갖고 뱉을 수가 있고 당뇨병 대상자도 소금 섭취 아주 심한 사람 아니고서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방광염은 염증이 생기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식겨 내려가는 작용을 하는 거겠지. 기관점도 똑같이 저기 폐렴하고 기관점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필요하죠 물이.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는 거.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준다면 내 마음대로? 아니죠. 의사랑 의논해서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 지급된 약을 먹어야겠죠. 아깝다고 정가 먹고 그러면 안 되고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죠.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아니요. 네.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아니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고요.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오는 것은 이거는 낮 시간에 운동을 해야지. 밤에 하면 혈관을 수축시키죠. 네? 뇌졸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매고 나와야죠. 네. 술을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서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아침 운동을 권장하지 않는다. 장갑 이거 다 묶고 나가야 되죠. 뇌졸중을. 그래서 실외 운동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실내 운동. 실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쓴다죠.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어. 네. 제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내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신속하게 빨리 돼야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지금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이건 뭘 보고를 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 된 이거는 버리면 되는 거지. 물어보고 나중에 거실 형광등이 깜빡 이건 끼우면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뭐 보호자가 하겠고 제3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거는? 네? 그렇지 학대지. 문 잠고 나가는 거지 아들이. 어? 이게 학대인가는 이거는 잘못하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네. 답은 4번이죠. 그런 걸 알아차려야지.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 혈압이 낮아진다. 피부가 하얗거나 파랗게 된다. 동공이 확대되죠. 축소는 살아있는 존재.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면 시간이 길어지죠. 이건 뭘까요? 의식이 저하되면서 계속 자는 거지. 깨우면 안 돼, 그때는. 일부러 깨울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허하니까 다 구차니까 잠만 자죠.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 직후. 원래는 선생님 직후에는 바른 자세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면 이거는 이제 가족하고 의논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거는 의료인이 하게 돼 있어. 의료인이. 그다음에 삽입된 유치를 선생님이 하면 안 돼요. 네.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지금 죽었는데 뭐 다 이제 닦고 나서 다 막아야죠. 예. 직후는 뭐 배출되도록 옆으로 누워주는 건 아니에요. 바른 자세가 안 되죠. 깨끗한 이거는 언제 할까 이거는? 사망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좋으신다. 이거는 영안실에 갈 때. 그래서 임종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안병동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족이 안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2-3시간을 거기서 다 바른 자세로 옷도 입혀놓고 왜냐하면 사람이 옹기 있을 때 보라. 그러고 나서 영안실로 갈 때는 하얀 걸로 뭐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씌워놓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가족이 한번 봐야 되는 온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냉동 창고에 나가서 영할 때는 사람 같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좀 온기가 있을 때 그래서 깨끗한 시트로 그냥 잠궈놓고 그럼 더 무서워해.
그러니까 그 가족이 몇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냥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눈을 감겨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대 얼굴을 덮어주는 거는 영안실 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를 눈 위에 올려놓는데 뭐 그러긴 하는데, 근데 제가 시신을 엄청 많이 만졌는데 죽음이 이렇게 하면 다 감겨.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썼나 그런 거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입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건을 돌돌 말하고 여기다 이렇게 받쳐놔. 그리고 이제 베개 우결될까봐 얼굴이 좀 빨개질까봐 이제 금방은 그래서 약간 높여주지. 상체와 머리를 높여줘. 그러면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한 2-3시간 지나면 이제 미리 저는 이제 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였어 그냥. 쫙 그 뜨거운 물로 빨아갖고 이제 그 목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닦이고 이제 옷을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옷을 입을 때 그런 식으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옷을 입을 때는 옛날에는 그 한복집에서 하얀 옷을 막 입었거든. 그렇게 안 하지. 빨리 찍었어요? 네. 한 5분 쉬었다가 오셨나봐. 선생님 내일은 나머지 와서 풀고 마치고 오해를 풀 거예요. 많이 해야지. 너무 빨라요?